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강 단신기사 개요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강에서는 단신기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2강에서는 단신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은 단신기사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올라가셔서 글을 쓰게 될 텐데요. 글을 써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제들을 소화해내실 때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써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2강에서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3강에서 다루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벅차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이 방문여고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제가 단신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자, 방문여고 한번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방문여고. 자, 방문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문여고 들어와서 가정통신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네. 바로 언론 홍보 미디어 중점 과정 추가 신청 안내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거에 관한 기사를 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유인물로도 드렸는데 이 방문여고 소식 중에서 2021학년도 언론 홍보 미디어 중점 과정 추가 신청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021학년도 언론 홍보 미디어 중점 과정 추가 신청 안내 그래서 밑에 보면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입니다. 방문여고가 교과 특성화 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보면 미디어 동아리 활동 학생 중 미신청자 또는 2학년부터 미디어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지원자 유의사항도 있어요. 보면 추가 신청서는 10월 19일까지 교육과정운영부 4층 교무실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과 중점 과목 20단위 이상 편성 운영해서 대학 입시와 연관이 있는 과목군에 대한 미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밑에 보면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미리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써보냐? 아까 우리가 2강에서 육하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육하원칙을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글을 쓰시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관한 소식도 한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하원칙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육하원칙 후가 뭐죠, 여러분? 후는
방문여자고등학교죠. 그죠? 방문여고. 자, 그렇다면 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잘 보이시죠? 그죠? 자, 방문여고가 뭘 했어요? 방문여고는 언론 홍보 미디어 중점 과정 추가 신청 공지를 했어요. 자, 어디서 했죠, 여러분? 어디서 했냐면 홈페이지 알림마당 가정 통신문란에서 했죠. 언제 했어요, 여러분? 아까 날짜를 보니까 10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8일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자, why? 왜 추가 신청을 공지할까요, 여러분? 아까 공지 내용에서는 없었어요. 왜 하는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청자 미달로 인해서 추가 신청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의뢰 짐작하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기사의 주요 포인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게 기사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명 뇌피셜로 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연습이니까 의뢰 짐작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기사를 쓰고 그리고 어떤 과제나 글을 쓰실 때는 항상 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중점 과정에서 뭐 5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진짜 신청자 미달로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5명을 뽑는데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달이 아니죠. 근데 왜 추가 공지를 날리느냐? 50명 중에서 쓸만한 애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공지를 날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일단 제가 여기 괄호에 취재 필요라고 놓을게요. 이게 지원 미달이 될 수 있겠고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취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how는 추가 신청 안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한번 키울게요. 전체 화면이 아니라 좀 줄여볼게요. 자, who, what, where, when, why, how로 육하 원칙을 우리가 썼어요. 그럼 이제는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또 해볼게요. 자, 내려가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 리드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리드가 뭘까요, 여러분? 뭐 뻔하죠. 지난 8일 방문 여자 고등학교가 학교 홈페이지 알림 마당을 통해 언론 홍보 미디어 중점 과정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가 리드죠. 그럼 아까 우리가 육하 원칙을 보면 자, who 나왔어요. what 나왔어요. where 나왔고 when 나왔고 why는 안 나왔고 how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why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 취재를 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추가 신청자를 왜 모집하는지 그 다음에는 나와야 될 게 공지 내용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공지 내용 아까 지원자 자격 나왔었죠, 그죠? 지원자 자격, 지원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사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제가 이 강에 기사를 쓰는 게 쉽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보면 이 리드가 나왔고 Y가 나왔고 공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기사를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기사의 분량 혹은 글의 분량이 500단어다. 근데 이거를 막상 써보면 한 200단어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300단어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0단어를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여러분이 추가 취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취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쓰실 때 육하 원칙 다 세웠어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 가지고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나열해 봤더니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 추가 내용이 필요한데 여러분 추가 내용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이 공지 내용을 보면 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유도 장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언론 홍보 이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교 입장이라면 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학급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학생들이 더 신청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학생 기자의 신분으로 한번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내용이 보면 언론 홍보 미디어 사업에서 학생들이 뭘 어떻게 얼마나 누구로부터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체험한 학생들의 반응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1강에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팩트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말이나 아니면 취재원의 인용문 혹은 일반인들의 반응을 따서 기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학생들 중에서 언론 홍보 이 미디어 학급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학생들이 이미 체험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아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그들이 말하는 장단점, 그리고 방문 여부가 왜 언론 홍보 미디어 사업에 선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셔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한 풍부한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사의 그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기사를 쓰는 방법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다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학생들로부터 질문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 생활이 어떻고 기자라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오늘은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제가 직접 질문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받았던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나눠보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몇 개를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자가 되려면 꼭 신문방송학과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대답은 아니요. 저도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고 그리고 주변 기자들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사회학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공대도 있어요. 공대도 있고 경영학과, 영문학과
뭐 관광학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시는 공부 분야의 학과를 선택해서 가셔도 충분히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자로 일하면 먹고 살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조금 더 노골적인 친구들은 연봉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만 제가 그거는 회사 기밀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말씀드리자면 이 기자로 일하면 먹고 살만한가요? 네, 먹고 살만한데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나는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기자 강추입니다. 하지만 난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정말 호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자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지만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코리아중앙데일리 정치사회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자유롭다는 거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껏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호기심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라면 데드라인이 항상 있어요.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마감 시간이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일을 하고 아무리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도 이 마감 시간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저희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인데 오후 8시에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압박받는 게 좀 싫다. 아니면 이 매일매일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게 조금 좀 지친다고 생각이 된다 싶으면 기자 생활을 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 말고 단점이라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무엇을지, 내일은 무엇을지, 다음 주엔 무엇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 그 고민을 만약에 즐기시는 학생이라면 기자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자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조금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인데 영문 기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영문 기자는 사실 영어도 어느 정도 좀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리아중앙데일리 입사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희 신문을 구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문도 보고 그리고 같이 딸려오는 뉴욕타임스도 매일매일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취업을 해서 글쓰기가 조금 더 용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간의 뉴스 흐름을 몇 년 동안 다 따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사실 조금 폭넓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좀 꾸준히 읽고 그리고 영문 기자를 희망하신다. 그러면은 영자지도 좀 보고 외신도 좀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네,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띄워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강을 거쳐서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찾고 어떤 구조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나중에 대학 가셔서 글을 쓸 때 혹은 에세이를 쓸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아까 띄워드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우리 상암동 회사에서 한번 직접 대면 수업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